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실 텐데 책 읽으실 시간이 주시나요? 아니요, 책 읽는 것 자체가 일이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채우려는 차원에서 좀 이 책들 좀 구해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휴에 읽은 게 네이건 해고록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이요. 중고책이 발행가보다가 10배 비쌉니다. 그런 책도 있는 거 놀랐어요. 이 레이건은 냉전 시대를 끝장낸 미국의 대통령이거든요. 구소련을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레이건의 그 지혜와 담력, 용기 이런 것을 읽으면서 정치 신인으로서 이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내 인생의 책은 뭔가요? 그거 좀 보면 조금 겁먹을 텐데 좀 두꺼운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두꺼워요. 예. 이 책은 사기 열전 보니까 1, 2권으로 되어 있죠. 한 17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서양에 헤로도토스라는 작가가 있다면 동양에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이 책에 등장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사자성어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이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수준과 정치적 지향점과 이런 부분들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인물 스케치가 아니라 오늘에 등장하는 많은 군상들을 사람들을 보는데 이 책은 하나의 기준 틀로서도 매우 좋습니다. (2000년) 전 그때 주로 한나라 시대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주로 많이 다뤄졌는데 인간의 권력 욕망, 또 지배 욕망, 국가의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권력 욕망, 또 그 처세술 이런 부분하고도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 읽을수록 참 좋은 내용이 많았고 이래서 사마천의 라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마천이 한나라 황제에게 좀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을 받냐면은 그 삼족을 멸해야 되는 적에게 투항한 가족을 변호한 죄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형벌을 선택을 받습니다. 죽는 건 택하기 싫고 또 돈은 없고 그래서 궁형을 이렇게 선택했죠. 그게 젊은 남자가 거세를 당하고 그 아픔과 치욕과 이런 것을 버텨내면서 그 주의하면서 글을 쓴 거죠. 태사공은 이릉의 화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태사공은 사마천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조상은 주나라 왕실의 태사였다.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어라. 물은 효도란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며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으뜸이다. 소자가 영민하지는 못하나 아버님께서 정리해두신 옛 문헌을 빠짐없이 모두 논술하겠습니다. 태사공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사마천은 태사령이 되어 사관의 기록과 석실금괴에 보관한 책들을 꺼내 모았다. 궁형이라는 인생의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정말 요즘 것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그 교통불편을 다니면서 사설을 쓴 거죠. 작은 치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치욕을 감당해야 내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 편에 나오는 백이숙제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백이숙제는 우리 고사에서 너무나 잘 알죠. 백이와 숙제는 고죽국 군주의 두 아들인데 그들의 아버지는 숙제에게 뒤를 잇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자 숙제는 왕위를 백이에게 양보하려고 했다. 왕위는 당연히 마제인 형님의 몫입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왕위를 잇는 것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이다. 백이는 나라 밖으로 달아나고 숙제도 왕위에 오르려 하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세월이 흘러 백이와 숙제도 늙게 되었다. 주나라 서백창이 노인을 우대한다니 그리로 가봅시다. 그들이 주나라에 이르렀을 때 서백창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의 아들 무왕은 선왕의 시호를 문왕이라고 일컬으며 나무로 만든 아버지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은나라 주왕을 치려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는가? 신하 신분으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인이라 할 수 있는가?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움을 평정하자 천하는 주나라를 종주로 삼았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만은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양산에 은거하여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배를 채웠다. 그들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러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는 이렇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캔 폭력으로 폭력을 바꾸었건만 그 잘못을 모르는구나. 신농우 하나라 때는 홀연히 사라졌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아, 이제는 죽음뿐 운명도 다 했구나. 마침내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 가사로 본다면 원망한 것인가 원망하지 않은 것인가. 자기 아버지 나라가 망하면은 총 들고 칼 들고 무예를 닦아서 군사를 일으켜서 그걸 회복해야 되는 계질주의인데 곡식을 먹지 않은 것만으로서 자기 의를 다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계를 써서 승리한 인간보다 성취한 인간보다는 좀 의롭게 처신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그런데 서술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의 인생관과 윤리관이 있기 때문에 태사공 말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권력욕의 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의 인간인가를 이렇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시던가요? 예, 그 인상녀와 연파에 대한 열전이 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에서 약소국의 전략가가 목숨을 걸고 그 나라의 위엄과 그 나라의 위상과 그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담력 넘치는 외교와 국가 경영. 조나라는 해문왕 때 초나라의 화시벽을 손에 넣게 되었다. 진나라 소공이 이 소식을 듣고 사신을 통해 조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진나라 성 15개와 화시벽을 바꾸자고 요청했다. 마침내 조나라 왕은 인상여에게 화시벽을 받들고 진나라로 들어가도록 했다. 인상여가 화시벽을 진나라 왕에게 바치자 왕은 매우 기뻐하며 비빈과 신하들에게 돌려가며 보여주었고 신하는 모두 만세를 불렀다. 인상여는 진나라 왕이 성을 내줄 마음이 없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말했다. 이 화시벽에는 작은 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드리길 청하옵니다. 왕께서는 신을 별궁에서 만나고 하찮게 여기며 거만하십니다. 만일 신을 협박하신다면 신의 머리는 지금 이 화시벽과 함께 기둥에 부딪혀 깨질 것입니다. 지도에 여기부터 저쪽까지 성 15개를 조나라에 주겠다. 조나라 왕은 화시벽을 보낼 때 닷새 동안 재개하셨습니다. 왕께서도 마땅히 닷새 동안 재개하시면 바로 화시벽을 바치겠습니다. 진나라 왕은 닷새 동안 재개한 뒤 조나라 사신 인상여를 만나기로 했다. 신은 왕에게 속아 조나라를 저버리게 될까봐 사람을 시켜 화시벽을 가지고 지름길로 조나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지금 강한 진나라가 먼저 조나라의 성을 떼어준다면 어찌 화시벽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신은 왕을 속인 죄로 죽어 마땅함을 알고 있으니 벌을 받기 원합니다. 다만 왕께서는 이 일을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왕은 인상혀를 예우하여 대궐로 맞아들이고 예를 마친 뒤에 조나라로 돌아가도록 했다. 인상여가 돌아오자 조나라 왕은 현명한 대부가 사신으로 갔기 때문에 제후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고 여겨 그를 상대부로 삼았다. 근데 그 더 재미있는 것은 인상열을 발탁하게 하는 사람이 연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틈만 나면 인상열 뭐라 하겠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인상열은 항상 그 장군과 충돌을 피해서 조금 비굴해 보일 정도로 피해 다녀요. 왕이 가장 권력을 준 실세인데 왜 장군을 피해 다니고 장군한테 비굴하게 그러느냐. 그러니까 인상열가 한 이야기가 지금 중요한 것은 나라의 안전이다. 그 장군과 나의 전략가와의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결국 나라만 위태로워진다. 이걸 나중에 연파 장군이 듣고는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이 단결해서 그 나라의 위협을 지켰는데 요즘 치면 뭐 우리 초당 외교가 하는데 그게 하나의 그 외교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가 겸손하게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유치해서 갈 수 있는데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한기는 유세의 어려움을 알고 세난 편을 매우 자세하게 지었다. 대체로 유세의 어려움은 내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솜씨로 뜻을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모두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군주라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내 주장을 그 마음에 꼭 들어맞게 하는 데 있다. 사기열제에 나오는 유세라는 이야기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설득이란 말은 오늘 말하면은 직언도 해당됩니다. 권력자에게 직언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비유 맞추는 거하고 비유를 건드리지 않고 정확히 전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을 그 열전에 보면은 한비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 되면 다 자유로운 줄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 또 당의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당론을 어기지 않으면서 당의 정책을 지혜롭게 바꾸게 하는 이것이 당대 유세 기술이겠죠. 설득 기술 이런 부분인데 싸울 때는 명분과 실속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깃털을 쌓아서 배를 깔아앉히는 마음으로 해가고 또 싸울 때는 명분과 실속 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진나라 해왕은 군대를 일으켜 총나라를 치려고 했으나 길이 험하고 좁아서 행군하기 어려울 듯이 여겨졌다. 그런데 이때 한나라가 진나라로 쳐들어왔다. 한나라를 치자니 형세가 불리해질까 두렵고 총나라를 치자니 한나라가 기습해 올까 염려구나.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총나라를 쳐야 합니다. 아닙니다. 한나라를 치는 편이 낫습니다. 저 총나라는 오랑캐 무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총나라를 치는 것은 군사를 지치게 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할 뿐 명분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설령 땅을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나라는 오랑캐 우두머리이며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땅을 얻으면 국토는 넓어질 것이고 매물을 손에 넣으면 백성은 부유해지며 무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명분과 실속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소. 고아이는 사마조의 말을 듣겠소. 마침내 군대를 일으켜 총나라를 쳐서 차지한 다음 총나라 왕의 지위를 낮추어 후라 바꿔 부르고 진장을 총나라 재상으로 삼았다. 진나라는 더욱 강대하고 부유해졌으며 제후들을 가벼이 여겼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이 되니까 사회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명분과 실속 이것이 잘 균형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치할 때. 명분과 실속의 기준이 국가와 국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마천에서 국가 전쟁에 관한 기본 철학이 이분 철학이 이전 거전입니다. 흔히 우리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군사력을 잘 강화하고 전쟁을 잘 준비해서 전쟁을 얻게 하자. 이것이 이전 거전 철학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준비 태세입니다. 사기열전은 보게 되면은 인기 있는 드라마 수백 편을 보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울 겁니다. 한 2000년 동안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아주 간결하게 스케치하면서 그 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 있게 권합니다.